자, Next.js 관련해서 대략적인 소개와 그리고 개발 환경들 세팅하는 부분들까지 오늘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리액트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하고 시작을 할게요. 리액트를 아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리액트 같은 경우에 리액트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주요 키워드들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리액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우선 일단 그 JSX라는 포맷과 그리고 버추얼 돔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이제 뭐 뷰 컴포넌트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리액트의 리액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리액트로 할 수 있는 것들로는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보통 SPA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리액트로 이제 할 수 있는 혹은 리액트의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JSX라는 거는 이제 리액트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그 파일 포맷이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코드 규칙들 그런 그 어떤 언어 스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하셨거나 혹은 HTML을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자바스크립트랑 HTML이 이제 혼합된 형태, 뭐 정확히는 이제 XML과 혼합된 형태이기는 한데, 근데 대부분 이제 HTML5 규격에 있는 것들을 이제 XML 형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둘 다 익숙하시다면은 두 가지 다 이제 익숙하실 것이고 HTML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XML 파트들이 조금 눈에 많이 익으실 거고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신 분들은 그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들이 조금 눈에 익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ME 스크립트 6, ES6 내지는 ES 2015라고 하는 그 규격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클래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의 개념이 조금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ES6 규격의 자바스크립트와 XML 이제 한 파일 안에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아예 이제 그 그 확장자 파일의 확장명 자체를 JSX라고 되어 있는 별도의 이제 확장명 파일을 사용을 하게끔 안내를 하다가 지금도 가능은 하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JSX라는 규격으로 저장을 해도 되지만 최근에는 그냥 공식적으로도 그리고 사용을 하기에도 일반 자바스크립트 파일 JS 파일 안에다가 JSX 규격으로 이제 문서만 작성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JSX 같은 경우에는 사실 JSX만의 어떤 고유한 문법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문서를 보시다가 코드 같은 것들을 보시다가 조금 뭐 생소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JSX의 뭐 규격이라기보다는 그게 보통 그 ES6 규격의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그런 표현식들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관련돼서 뭐 서치 같은 걸 좀 하실 때에는 JSX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뭐 JSX를 꼭 넣어서 검색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ES6 규격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대부분 원하는 내용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버추얼 돔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리액트에 관련된 어떤 뭐 개론이라든가 그런 뭐 이론 자료들을 찾아보면 버추얼 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실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 신경을 안 쓰고 작업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우리가 직접 여기에 뭔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이 뒷단에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그 개념 정도만 사실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직접 뭐 버추얼 돔에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결국은 그 JSX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출력되는 최종 결과물은 웹브라우저일 거고 웹브라우저의 그 돔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는데 근데 그 JSX와 돔의 그 중간 단계인 버추얼 돔이라는 거를 리액트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속 화면에 표시를 하기 위해 그 중간 단계 실제로 화면에 표시를 하진 않지만 설계도 내지는 청사진 같은 것처럼 항상 들고 있는 거를 버추얼 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버추얼 돔이라는 거를 결국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메모리 영역에서 시각적이지 않은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최종 결과물은 시각적인 돔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지만 버추얼 돔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요소로 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들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리액트를 지금의 인기를 만든 가장 큰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버추얼 돔이라는 건 결국 리액트의 성능을 굉장히 극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리액트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 예를 들면 뭐 jQuery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돔을 직접 조작을 하는 형식으로 직접 조작하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근데 직접 조작하지 않고 항상 중간 단계를 가지고서 조작을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리액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도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이야기를 듣기에는 이제 돔에 바로 표시하지 않고 중간 단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한 다리를 더 거치기 때문에 성능이 더 느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리액트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가장 유력하게 의심을 받는 게 이제 버추얼 돔이기도 한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뷰에서의 속도라는 거는 드로우 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또 드로우 콜에 관련된 것도 이제 웹에서의 드로우 콜도 찾아보시면 자료가 워낙 방대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화면에 그리고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가 반복되는 것을 드로우 콜이라고 하고 어떤 웹페이지가 표현되는 데 있어서 드로우 콜이 그러니까 몇 번 드로우 되었는가 몇 번 드로우 되었는가가 성능이 빠르고 느리고의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버추얼 돔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저 드로우 콜하고 제일 크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다시 그리는 거를 가장 최소화해서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리액트의 컨셉이고 버추얼 돔의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죠. 뭐 앵귤러 같은 것들은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요. 뭐 백본 같은 것들도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요. 근데 리액트는 항상 페이스북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이거는 뷰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한 아주 작은 라이브러리다. 작은 단위의 뷰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고 그거를 확장해서 쓰는 것은 이제 자유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컨셉은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한 작은 단위의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다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페이스북을 보시면은요. 페이스북에는 리액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 페이스북은 저 페이스북 화면 전체가 리액트로 구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만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왼쪽에 이름 표시되고 이름 표시되는 저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이제 사용자 액션이 일어나는 부분들 좋아요, 팔로우 이런 버튼들이 있는 영역들 그리고 글쓰기 영역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을 캡처를 길게 하면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보통 페이스북에서는 요 밑에 이제 포스트 있으면 포스트 밑에 댓글 영역 있죠? 댓글 부분 같은 곳들 그런 것들이 이제 리액트로 구성이 된 컴포넌트가 박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전체 다가 리액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댓글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볼 때도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페이지를 다시 리로드 하지 않고서 계속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는 그런 영역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내가 단 답글이 실시간으로 그쪽에 달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단 답글이 계속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 입력하고 있으면 입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게 막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액트가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리액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리액트 컴포넌트가 사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